자, 여러분 440페이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인데요. 보기 전에 우리 종합부동산세 하여튼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는 대표적인 세금이고, 종부세는 인세입니다. 그래서 합산과세 하는데, 종부세는 합산무자가 개인일 때는 세대별 합산과세, 개인별 합산과세예요. 개인별 합산과세하고 부부도 따로따로, 법인이나 단체는 법인별 합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종부세 역시 얘도 뭐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처럼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현황 부과하고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고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자, 이때를 기준으로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항상 뭐든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어떤 거냐 고개를 드시고, 주택과 토지가 종부세 대상인데 주택의 별장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고급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재산세에서 과세하니까. 그 다음에 종부세 대상 아닌 거예요.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상가용이든 공장용이든 고불확장용이든 건축물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선박 항공기도 아니고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별장 아니고 분리대상 토지 아닌데, 토지, 아까 토지에는 모든 토지인데 이 세 개 유형으로 재산세에서 토지용을 나눌 때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의미야 공장용지, 또 고급확장용 토지, 골프장 토지, 하여튼 저율이든 고율이든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고, 부동산 과다보유역제, 투기역제가 맞지 않거나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로 과세했기 때문에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합산배제 대상 주택이라서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다는 거, 임대주택 같은 등등이 그렇다. 과다보유역제, 투기역제하고 맞지 않으니까 임대주택 같은 것은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종부세 납세지는 자,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자, 국세니까 어디로 간다?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하니까 주소지로 간다는 거. 부동산 소재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종합합산세액과 별도 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다가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종부세가 그 재산세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재산세가 비과세 감면되면 그대로 종부세도 비과세 감면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에 대한 종부세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도록 하는데요. 아까 그 사진 합격, 지난 노원 요번 28회 합격자 그 모임 그 사진 봤나 봐요. 사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래서 한번 봤더니 그 단체 사진 찍고 뭐 하고 뭐 이렇게 사진 찍으면서 제 얼굴만 약간 검붉어요. 사진이 이렇게 선명히 안 나왔으면 검붉어. 왜 검붉냐면 제가 딱 도착했는데 맥주 이렇게 한 잔씩을 주더라고요. 이렇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교수진 딱 둘러앉아 있었는데 이게 하나씩 한 잔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맥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홀짝홀짝, 다른 분들은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홀짝홀짝 드시다 보니까 그날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한 잔 먹어도 얼굴 빨개지는데, 한 잔 다 먹었더니 나만 얼굴 빨개가지고 단체 사진 딱 찍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얼굴이 하얀데 나만 얼굴이 빨개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얼굴 빨갛게 찍었네요. 자, 여러분, 주택에 대한 종부세 봅니다. 납세무자를 한번 보세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요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기준은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국내에는 재산세 대상인 주택의 밑줄입니다.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그래서 자,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때 주택분 납세무자가 됩니다. 딱 6억 원까지는 납세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회 시험 같으면 자, 5억으로 바꿔서 주택의 공시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다. X자 여러분들 얼마? 6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자, 종부세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 종부세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쭉 나와 있는데 아직은 뭐 요거 좀 하기가, 다른 곳에서는 요걸 안 했어요. 그런데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은 안 했는데 한번 맛보기로 한번 볼게요. 여기 과세 표준 한번 봅니다. 그 바탕스 박스에 소유자별로 주택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요. 3억 원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조건은 아니고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3억 원 공제하는 거고, 요걸 이제 여기서 또 6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에 80% 곱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요거는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직은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다음에 1월 달부터 이제 또 쭉 설명할 때 정확히 아시면 됩니다. 자, 주택에 대한 종부세인데요. 주택분 여기 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자,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세요. 하나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요. 공시가격 합계액 합한 금액. 자, 합계액에서 개인은 개인별로 이제 합한 금액에서 합계에서 얼마를 공제하냐면요. 일반적으로 6억 원을 공제해요.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왜 6억 원을 공제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금방 봤어요. 주택분 자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 6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잖아요. 그러니까 6억까지는 납세의무가 없으니까 6억 원을 공제하는 거예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재산세처럼 얘도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무조건 80%예요. 자,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시가평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했을 때, 자,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했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미리 말씀드리면 무조건 80%예요. 자, 곱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자, 공시가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1세대원이 있어요. 1세대원이 있는데 재산 보유 현황을 보니까 갑이 공시가격으로 만약에 주택 요거 10억 원인 주택을 보유하고 을은 공시가격으로 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해요. 그러면 1세대 몇 주택이에요 지금? 2주택입니다. 이 집은. 자, 그러면 부부도 개인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을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개인별로 하니까. 갑 개인별로 따지니까 얘 6억 초과했으니까 갑은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죠? 자, 그럴 때 갑에 대한 종부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보세요. 공시가격 합한 금액 10억에서요. 자, 얼마를 공제한다고요? 6억 공제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예요? 80%를 곱해요. 48, 30이니까 3억 2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해당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 구하는 겁니다. 과세표는 3억 2천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서 했더니 수업 시간에 잘 안 들은 수강생분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싫어요. 작년에 저 지나가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조그만 목소리요. 교수님, 아까 그거 있잖아요. 종합 3억 얼마가 종부세 3억 얼마를 종부세를 내요? 저 세금을? 그러면서 하면서 저한테 깜짝 놀래가지고 조그만 목소리 물어보더라고요. 놀라는 눈으로. 여러분 3억 2천만 원을 종부세를 내면 그러면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 시가로 따지면 한 15억 20억 되는 사람인데 이 주택을 갖다가 국가에서 세금으로 1년에 3억 2천씩 걷어가면 몇 년 있으면 그냥 망하라고 그냥 세금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하는데 주택부는 0.5%부터 2%까지 이렇게 초과 누진세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이거 3억 2천은 이거 과세 표준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요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봅니다. 또 하나는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거고요. 요건 잠깐만요. 요거는 주택분 종부세 원칙적인 거고요. 일반적인 경우고 경우고 자, 요번에는 또 한번 봅니다. 요번에는요. 자, 여기 안 나눠져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단독 소유요. 단독 소유,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일 때요. 단독 명의로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종부세는 과세 표준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해요. 공시가격 자, 합계액에서요. 합한 금액에서 합계액에서 자, 3억 원을 기초 공제를 해 줘요. 3억 원. 일반적인 경우보다 3억 원을 기초공제 제도로 또 빼줘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얼마를 공제하냐면 6억 원을 공제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실질적으로 얼마를 공제해요? 9억 원을 공제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알겠네. 자,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실질적으로는 공시가격 9억 원까지는 보유할 때 종부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를
곱해요. 자, 80%를. 자, 그러니까 80%를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니까 또 요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갑이라는 1세대원이 있고 또 을이라는 세대원이 있는데 재산보유 현황을 보니까 갑은 공시가격 10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다른 세대원들은 주택이 없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집은 지금 1세대 몇 주택자입니까? 1주택이고 근데 갑 6억 초과했으니까 납세무자가 되는데 갑 단독 명의로 되어 있죠.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입니다. 자, 그죠 여러분들? 단독 소유 1세대주택이에요. 그랬을 때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 이런 경우에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보세요. 갑에 대해서 종부세 계산 과세표는 공시가격 판금액 10억에서 얼마를 공제한다고요? 3억 기초 공제하고 단독 소유 1세대주택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얼마요? 6억 공제. 실질적으로는 9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반드시 곱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10억에서 9억 빼서 1억에다가 80%니까 8천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과세 표준을 구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단독 소유 1세대주택일 때만 이렇게 기초공제 3억 원을 더해주니까 실질적으로 9억까지 과세되지 않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요거 한번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라는 걸 눈으로 한번 보시고 다음 순환부터는 이제 반드시 어떻게 구하는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의미라는 것만 우리 교재 404페이지 바탕색 박스에 나와 있는 종부세 주택분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는 거 요거를 한번 보시고요. 자,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본다. 소수점 아래는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자, 441페이지 봅니다. 합산 배제 주택이요.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다고 그랬죠.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는 것들인데 동그라미 1번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대통령 영유자는 다가구 임대주택. 결론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몇 줄이고 그 임대주택에 대한 자세한 요건을 21회 시험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자세한 요건은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일단은 일정한 요건 같이 임대주택 동그라미 그 밑줄이고 임대주택 2번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첫 번째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 영유자는 다가구 임대주택 밑줄이야. 그래서 임대주택 제외하고 동그라미 2번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밑줄이요.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거니까 과다우 욕자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 건축에 수요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어쩔 수 없이 미분양돼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제외하고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또 이런 것들 하나만 더 추가한다 그러면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거 등록 문화재 주택 같은 이런 것들 종부세 합산해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종부세가 아니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율 및 세액인데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나중에 1,000분의 5, 0.5%부터 2%까지 1,000분의 22%까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데 나중에는 영어 이 5단계 초과 누진세 이렇게 해서 외울 건데 오늘은 그냥 세율 및 세액 나오면요. 그냥 그러니까 세율 및 세액 나오면 그 제목 세율 및 세액 양가로 3번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그냥 종부세 주택분 이렇게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0.5%부터 아직은 못 외워도 돼요. 0.5%부터 2%까지 과표관 5단계로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돼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0.5에서 2%까지 영어 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아직은 뭐 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마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있죠? 이중과세 조정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당해 과세 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밑줄 쫙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게 어떤 거냐 한번 저 취지만 또 역시 이것도 이해하시면 돼요. 절 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A라는 부동산을 보유하는데 이게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부동산은 예를 들어서 B라는 부동산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어떻게 재산 보유세는 부과되냐면 서울 노원구청장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B부동산은 해운대구청장이 B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1차적으로 이렇게 각각 부과합니다. 재산 소재지에서 재산세, 물건 소재지니까. 그 다음에 개인별로 합쳐봐요. 개인별로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합니다. 이 초과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2차적으로 과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잘 보세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지금 뭐가 과세가 되고 있냐면 재산세도 과세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중과세가 되니까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다음에 이 종부세 세계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를 빼가지고 일정 가격까지는 저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고율의 세율 체계로 되어 있는 종부세로 이렇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우리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뭐로 이원화되어 있냐?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종부세 도입했을 때 이중과세 이거 위헌 아니냐?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아니 재산세를 냈으면 되지 뭘 또 종부세라는 것을 세금을 또 없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또 종부세를 부과하라고 하냐? 저 내라고 하느냐? 이중과세다 그랬는데 이중과세가 아니에요. 일정 가격까지는 재산세로 과세되도록 하고 일정 가격을 넘는 부분은 종부세로 과세되도록 세율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세율 체계를 그래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 보유세는 이원화되어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로 또 자, 그래서 아까 금방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 기준에 부과되어 있는 재산세액은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 한번 말뜻만 이해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를 봅니다. 서울 강남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에 어떤 사람이 주택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그 주택에서 다른 주택은 없고요.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입니다. 그 주택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종부세 납세문제가 됐습니다. 6억 원, 그러니까 6억을 초과했어요. 근데 이 사람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하게 도입했잖아요. 그럼 1세대 주택자는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가격 상승해서 종부세 대상자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정년 퇴임해서 소득도 없는데 맨날 종부세 내라고 하면 억울하니까 이런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에 따라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자는 이런 거 받을 수 없어요. 1세대 1주택자만. 그죠? 네. 종부세 부과는 취지가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또 토지부는 이런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1세대 뭐만? 1주택자만요. 나중에 이제 시험에서 슬쩍 소개해요. 토지분의 뭐 어떤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가 뭐 연령이 만 몇 세 이상일 때 60세 이상일 때 뭐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쩌고 이렇게 바꾸거나 1세대 2주택자입니다. 문제 사례를 봤더니 그런데 세액공제 이런 거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1세대 보면 1주택자만 이런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연령별 세액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밑줄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밑줄이요. 60세 이상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공제해 주는데 아직 이런 거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공부는 처음에는 줄거리를 잡아가지고 이해하면서 큰 틀을 잡아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외웁니다. 하여튼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이면 산출세액이 10%, 6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산출세액이 20%, 70세 이상이면 30% 세액 공제해 주는데 오늘은 그냥 만 60세 이상인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시고 가고 동그라미 2번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예요. 역시 밑줄입니다. 1세대 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여기까지 밑줄이요. 다음 표에 따라서 공제 준다고 그랬는데 보유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하면 산출세액이 20%, 10년 이상이면 40%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아직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세액공제, 연령별 공제는 60세 이상인데 보유기간별 공제는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 5년 이상이야. 이거 3년으로 바꾸면 여지없이 속아 넘어갈 수 있겠죠? 아니고 5년 이상 보였을 때. 이 정도만 하시면 되고 442페이지 세부담 상한이요.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 세액보다 역시 종부세도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아까 제가 사람들이 보유세 이건 그냥 막 욕한다고 그랬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도. 그래서 저 돈에도 전년도 비교해서. 그래서 보유세에만 있는 거예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세한 기준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03번에 토지에 대한 과세. 자, 이걸 이제 봅니다. 토지에 대한 과세 볼 건데 잠깐 주택에 대한 것을 정리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아까 예고드린 대로 시험편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도현 시인의
겨울 강가에서입니다. 들어오세요. 그냥 편하게. 어린 눈발들이 다른 데도 아니고 강물 속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그리하여 형체도 없이 녹아 사라지는 것이 강은 안타까웠던 것이다. 그래서 눈발이 물 위에 닿기 전에 몸을 바꿔 흐르려고 이리저리 자꾸 뒤척였는데 그때마다 세찬 강물 소리가 났던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철없이 눈은 내려 강은 어젯밤부터 눈을 제 몸으로 받으려고 강의 가장자리부터 살얼음을 깔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런 시입니다. 이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별로 반응은 별로 반응이 별로 없구만. 자, 알겠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11월 12월이고 서로들 낯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단합대회 한번 했었으면 서로 알고 그랬으면 이런 때 리액션이 나오는데, 그래서 다른 곳에서 이제 한 3월 달쯤에 제가 이 시를 여기 수강생 더 꽉 차고 이제 여러분들끼리 대충 얼굴 알고 얘기도 좀 나누고 막 그랬던 분위기 속에서 3월 달쯤에 시를 한 편 읊어드렸으면 하면서 좋다고 그냥 깍 소리 났을 건데 아무 반응도 없구만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봅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인데 납세무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과세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 종부세 납세무자 기준은요, 국내 소지하는 대상 토지 공시가판 금액 미출입니다. 얼마요? 5억 원 초과하는 자예요.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나대지나 주로 잡종지 같은 것들이라 단위가 좀 작습니다. 얼마 초과할 때? 5억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커요. 공시가판 금액 미출입니다. 얼마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만 재산세 규정에 의한 분리 대상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저율이든 고율이든 미줄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요, 금방 본 거예요. 저를 보세요. 본지지금 2초, 3초, 4초, 5초 지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드시고,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판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돼요? 6억 원 초과하는 자고 6억. 주택분. 자, 다시 봅니다. 금방 본 거.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판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예? 순서 바꾸면 꼭 이렇게 틀리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순서를 바꿨더니,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좀 커요. 얼마? 80억 원 초과하는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기준은 상식처럼 알고 써야 됩니다. 주택분은 6억 초과할 때 공시가판 금액. 자,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상가 토지라 단위가 큽니다. 얼마? 80억 초과할 때 납세무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요, 뭐 오늘 생략합니다. 하여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공시가판 금액에서 5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율을 80% 곱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준은 공시가판 금액에서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80억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율을 80% 곱하는데 아직은 못 외우셔도 되고 그냥 읽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자, 440페이지 세율 및 세액인데 양가로 1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은요, 그 제목 양가로 1번 종합합산 대상 그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 이렇게 써놓습니다. 3단계 과표 구간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주택과 달리 주택은 처음과 끝, 최저와 최고 이것을 외우셔야 되는데 토지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만 써놓습니다. 그래서 뭐 0.75%부터 2%까지 뭐 이런 건 외울 필요 없고 그냥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써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별도 합산 대상 있죠? 역시 이것도 양가로 2번 별도 합산 대상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 땡땡 3단계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종부세는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비례세율이 규정되지 않고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어요. 주택분은 0, 2, 5단계 초과 누진세율,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3단계 초과 누진세율, 누진세율만 적용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세부담 상한 규정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얘도 토지도. 자, 넘어갑니다. 세부담 상한선 허용된다. 444페이지에
종부세 납세 절차입니다. 자, 부가징수인데요. 원칙적으로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관할 세무장은 납부할 종부세 세액을 결정하여 납부기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합니다. 밑줄 쫙이요. 종부세는요, 재산세와 달리 납기가요, 과세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무조건 언제냐, 그냥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주택분이든 토지분이든. 그래서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느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주택분 종부세 납기는 부가징수월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X입니다. 재산세랑 헷갈리면 안 돼요. 종부세는 무조건 토지분이든 주택분이 납기 언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바꿔낼 수도 있는데 아니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몇 줄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문은 또 28회에도 나오고 27회에도 나왔었네요. 관할 세무장은 종부세로 징수하고자 하는 때는 납세고지세,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품과 세액을 기재하여 밑줄입니다. 납부기 한 개시 며칠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야 돼? 5일 전까지 발부입니다. 재산세도 고지서 발부할 때 납기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발부였고 종부세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밑줄. 양가로 2번 예외 선택적 신고 납부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합니다.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신고 납부 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무자는 종부세 과세품과 세액을 또 밑줄입니다.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관할 세무자에게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납세무자가 이런 그냥 휘퉁해 버리고 내가 신고 납부하겠다 그러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역시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래서 종부세는 정부 부가가세하든 신고 납부하든 무조건 언제예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분, 주택분, 과세대상 종류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 봅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종부세, 납부세액의 밑줄입니다. 20%에 해당하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된다. 밑줄이요. 자, 밑줄 그어놓고요. 아까 재산세는 부가세 목을 어떻게 외웠냐면 잘 보세요. 아까 재산세는 재진이 이렇게 외웠어요. 그 옆에다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부가세를 암기하느냐?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보세요. 농어촌 특별세가 농특세가 종부세액의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근데 재산세는 아까 어떻게 외웠냐면 재산세는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진이 재산세 몇 프로? 20% 부과됐습니다. 시험에서는 이걸 뒤바꿔내요. 농어촌 종부세 납세무자는 자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바꿔요. 아니고 종부세 부가세는 뭐라고요?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종농이. 재산세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재진이 종농이. 이건 대목. 그래서 서로 뒤바꿔내기 때문에 부가세를 외웁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20%. 자, 다 소리를 내면서 외워야죠. 종부세는 어떻게 외운다고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소리를 내면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우리 노원이 지금 아직까지 굉장히 점잖으신 분들이만 오셔서 그런지 원래 이렇게 평상시도 굉장히 점잖으면서 쉬고 조용하고 원래 말도 없고 그러신 거예요? 원래 무슨 말할 때도 조용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원래? 아니실 것 같은데 술 몇 잔 같이 이렇게 나누면은 그냥 술 몇 잔 들어가셨다 그러면 막 이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얘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큰 소리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문을 외우듯이 자꾸 공부는 집에 가서 외우려고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서 외우고 가요. 여기서 외우고 까먹어도 또 복습해 드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집에 가서는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고 그냥 문제 그거 한번 풀어보고 던지면 돼요. 그러면 세법은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매주 그게 쌓여가면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실력이 돼가지고 까먹었던 거 다시 또 보고 또 까먹었던 거 또 보고 계속 봅니다. 그러다 보면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외우시고 가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할 납부를 봅니다. 여러분 그 분납 옆에다가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은 돼야 안 돼요. 그 분할 납부 옆에다가 종부세는 물납은 허용돼야 안 돼요.
물납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종부세는 물납 안 돼요. 자, 물납. 그냥 이렇게 써놓으세요. 종부세는 물납 안 됩니다. 분할납부만 허용됩니다.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상속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자,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물납 안 돼요. 시험에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아 물납을 할 수 있다. OX, X입니다. 종부세에서 그렇게 나오면. 자, 물납은 안 됩니다. 종부세. 분할 납부만 됩니다. 관할 세무상은 종부세로 납부할 세액이 밑줄입니다. 역시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 세액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 아까 재산세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었어요? 아이고, 재산세 얼마 낼 때 여러분들 내가 윙크 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 똑같아요. 재산세나 종부세나 분할납부 기준금액 똑같습니다. 둘 다 얼마?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 또 그 아래줄 그 세 개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자, 전부 아니고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도 자, 올해 개정됐죠? 이제 2018년도부터 재산세도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내. 종부세도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 2개월 내 분할납부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 종부세는 이쪽 와서 봅니다. 종부세는 납기가 토지분이든 주택분 종부세든 무조건 납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종부세는 자, 납기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분할 납부 기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납부 기한 지나서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2개월. 납부 기한 지나서 2개월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2개월이요. 그러면 자, 종부세는 납기는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을 분납기한으로 합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분납기한도 종부세는. 여러분 2월 15일이요.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그러면 안 되고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로 기억하면 안 되고 안중근 의사가 일본 놈들한테 사형당한 날인가요? 사형당한 날 그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다음 날 분납기한입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아셨죠, 여러분? 이것도 정확히 분납기한 언제까지 종부세 분납할 수 있는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납부할세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할세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 2개월. 그러니까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딱 알아두시고요.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처리 기준이 표에 나왔는데 이건 나중에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부세를 다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445페이지 소득세. 자, 우리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인데요. 근데 이 소득세법에는 여러 소득의 종류가 있고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양도소득세, 중요한 양도세를 공부하기 위해서 소득세 일반적인 총설적인 얘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우리가 12월 말까지 수업이 있죠? 12월 30일인가까지 수업 있잖아요. 아 진짜 진작 저기 했으면 앞당겨서 이렇게 좀 하고서 12월 30일 날은 어떻게 좀 휴강하는 방향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이고 12월 30일까지 수업을 해야 되네. 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이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하는 수험생이 뭐 이제 지금은 주말에 놀아도 되는데 공부하는 수험생이 뭐 여러분들 특히 직장 다니신 분들 같으면은 월화수목 금금금이어야지 이제 1년 동안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는 그래야지 뭐 주 5일째 우리가 일하잖아요. 주 5일째 일한다고 해서 공부도 주 5일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공부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내내 놀고 그러다가 월요일 날 공부하려고 하면 믿음이 깨져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특히 부족한 것은 주말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부터 막 의욕 앞서면 또 나중에 여름에 지치니까 조금씩 부족한 거 못 들었던 거 잘 이해 안 되는 과목 그런 것들을 주말에 이렇게 다시 인강 들으시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에? 아이고 여러분들 놀 거 다 놀고 그리고 무슨 나중에 이제 신학기가 되면 주부 수강생들 중에 오전반 수업을 빠져요. 평일날 이제 안 나와요. 그래서 왜 빠졌냐고 그러면 아니면 또 좀 왠지 옷을 다 이렇게 예쁘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머리에 좀 머리에 고대 이렇게 좀 하고 화장도 그렇고 옷차림이 딱 보니까 평상시 좀 틀려. 어디 오늘 무슨 약속 있나 그러면 학부모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그리고서 간대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이제 중간에 빠지고 가요.
그랬다가 이제 먼저 간다고 하고서 그리고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학부모 무슨 정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 학교에 회장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아니 공부하는 수험생이 그런 걸 하면 되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 제가 얘기 안 해드렸나요?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인데 다음에도 또 한번 까먹을 때 말씀드리겠는데 공부하는 수험생한테 철칙이 있어요.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이거. 그 다음에 반드시 대가를 나중에 치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는 여자 막지 말고 가는 여자 잡지. 이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러고 있어요. 공부하는 수험생의 철칙. 없는 애인 만들지 말아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있는 애인 관리 잘하자. 이런 게 있어요. 옛날 신림동에서 고시생들의 철칙이에요.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신림동에 보면 예전에 고시촌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거의 유명무실인데 옛날에 사시 막 한참 저기 하고 그럴 때 그 신림동에 고시촌에 철칙이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고수가 있는데 딱 두 가지예요. 게임의 고수가 되거나 아니면 그 공부의 고수가 돼요. 그래서 공부의 고수가 된 사람들 합격해서 연수원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게임의 고수가 된 사람들 있어요. 게임만 뭐 하루 종일 공부는 안 하고 그냥 게임만 해가지고 그 오락실 같은 데서요. 게임의 고수가 돼가지고 한 옛날 그 오락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00원만 갖고 가지면 하루 종일 그거 갖고 다 깨. 그걸 뭘 깨는 거 있으면 다 깨고 그래가지고 흐뭇해가지고 그 사숙집으로 가는 그런 청춘들이 있었는데 어떡하네 두 가지인데 하여튼 공부하는 수험생 없는 애인 만들지 말고 있는 애인 그 관리 잘하자 그런 게 있어요. 저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어린 중고등학생 애들도 요즘 애들은 여자친구 다 있더라고. 남자친구 있고 안 돼요 여러분들. 애들 어렸을 때 아무래도 연애하고 그러면 대학생 애들도 그러니까 그때 학부 때 좀 하면 되고 어떡하네 공부하는 수험생이 고시생이 만약에 애인을 사귀어요? 그러면 보세요. 애인한테 시간 내줘야죠. 그잖아요. 데이트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또 놀아줘야죠. 아니면 또 하다가 뭔가 좀 티격태격 하면은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막 신경 쓰이죠. 공부 어떻게 해요? 공부하는데 멘탈 게임인데 공부는. 그러니까 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 공부하는 수험생 연인인데 헤어지는 것도요. 나중에 시험 끝나고 헤어져야지. 헤어지더라도 물론 이제 저 고시 합격했다고서 이렇게 그 기존에 뒷바라지했던 여자 차고 막 그런 경우도 가끔씩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있는 애인 차고 저 있는 애인 헤어지고 그러면 또 막 신경 쓰이잖아요. 공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없는 애인 만들지 않고 이렇게 쭉 했다가 나중에 연수원 이제 합격하면 연수원 들어가면 막 예전에는 막 선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 하숙집에서 같이 있었던 한 명은 전라도 어디 장성 출신인데 전라도 장성군 있죠? 그쪽에 출신인데 집안 형편은 뭐 가난했어요. 그런데 진짜 나중에 연수원 가는 때 연수원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선본 여자 보여주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 결혼한다고 해서 나중에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TV 보니까 장성 경찰서 서장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TV 한번 무슨 뭐 화재 사건 때 나와가지고 브리핑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죠. 마담부가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하는 거 그거 이제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저 신부도 예쁘고 잘 하더라고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모르는 얘기로 하냐면 공부하는 1년 동안 이제 그런 거 무슨 학부모 회장이든 무슨 어떤 친목 모임의 회장이든 뭐든 일단 그런 거 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부 외에 내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거에 마음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시간도 그렇고.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저 토요일 날이라고 수업 빠지고 뭐 그래서 안 오고 저 놀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근데 명절도 똑같아요. 명절도 이제 여러분들이 명절도 설날은 아주 이번 설날 2월 달인가 되죠? 설날은 가족들과 함께 진짜 또 시댁에 가서도 주부 수강생들 열심히 전 하나 다른 동서가 하나 붙일 때 2개 붙이고 막 붙여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래서 한 다음에 나중에 추석 때 있죠? 추석 때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추석 때는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어디 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여튼 1년 동안은 앞으로는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아셨죠? 그리고 공부 외에 마음을 뺏길 만한 것에 마음이나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이제 1년 동안은. 그렇게 하셔야지 수많은 분들이 합격하셨지 놀 거 다 놀고는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445페이지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소득세, 양도소득세 포함해서 소득세로 이제 들어갑니다. 양도세로 드디어. 그래서 2주에 걸쳐서 12월 30일 날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과 관련한 그런 내용을 하는데요. 제가 왜 길게 말을 했냐면
12월 30일 날 수업을 빠지면 헛방이에요. 여태까지 수업 들었던 거. 왜냐하면 양도소득세의 가장 그 중요한 틀 있죠. 그런 것들을 그 계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용어 설명하면서 천천히 자세히 배경적인 것을 설명을 하는 것은 그 지금 11월 12월 달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듣고 배경적인 걸 잘 듣고 1월 달에 넘어가야지 안착이 잘 되지. 나중에 그냥 빠지고 소리 가면 안 돼요. 그래서 12월 30일 날 세법 토요일 날 빠졌다 그러면 헛방이라는 거 아시고 꼭 그때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수업 시작하기로 하고, 자, 오늘 배운 것을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를 봅니다, 여러분들. 네. 자, 오늘 재산세 우리가 납세 절차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재산세. 여러분은 꼭 책 덮고 가만히 있도록 계세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장애 세금 계산에서 납세무자에게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데, 보통 징수 방법으로 만징수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신고납 선택할 수 있다면 틀려요. 고지서 보낼 때 납부 기간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 줘야 되고요.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는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이고 이때를 기준으로 항상 뭐든지 판단해요. 재산세는 아까 뭐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익상수를 알 수 없거나 그럴 때 뭐 이런 얘기. 권리 변동 등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이런 신고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사유 발생일로부터 아니고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런 식으로 하여튼 재산세는 뭘 판단한다. 언제부터 그럼 항상 언제부터다? 과세 기준일로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런 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아직 안 배운 거지만 물납하는 재산세 물납하는 부동산의 평가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로 한다. X입니다. 이런 걸 판단할 때 12월 30일이 아니라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판단합니다. 이런 거예요. 과세 기준일의 의미가. 그 다음에 재산세는 납기, 정기분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대상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매년? 이거 뭘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기가 언제냐고요, 정기분.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토지분,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으라고 했잖아요.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그 다음에 주택분 부가징수월세기 2분의 1은 언제요? 7월 16일 31일까지 납기로 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언제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산출세기, 즉 징수할세기 얼마 이하일 때 7월 달에 조례로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어요? 20만 원은 이제 바뀐 거 이거 처음에 나온다니까요. 20만 원 이하일 때 20만 원까지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수시부는 하여튼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징수할 수 있고요. 재산세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세액 얼마요? 2,000원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하고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수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애가 그래요? 지역 자원 시설세인데 특정 자원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이에요? 특정 부동산분이 재산세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는 누구냐면 지역 자원시설세 누구라고? 특정 부동산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목, 자, 어떤 게 부가세로 부과되는지 어떻게 외웠어요?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재진이 지방교육세가 지방교육세가 뭐?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종농2니까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자, 재산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고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종부세인데 종부세는 재산세 물납을 안 했구나. 지방세법상 재산세 물납 같은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허용되는데 국세에서는 상속세만 물납.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터 허용됩니다. 재산세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서 어떤 곳으로 물납합니까? 재산세 물납재산은 뭐예요? 부동산. 근데 어떤 부동산으로 해야 돼?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만 할 수 있지. 넘이 시군구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는 물납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허용 안 돼요. 종부세는 물납할 수 없고 아무리 꾸셔 넘어가면 안 돼요. 분할납부, 재산세, 종부세 둘 다 허용되는데 재산세 분할납부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잉크해달라고 그랬어요? 500만 원 초과할 때. 종부세도 분할납부 기준금액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고 납부할세의 일부를 자 납부기한 지나서 재산세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이제 2개월로 바뀐 거 올해 45일에서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2개월로 바뀐 거. 종부세도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고 종부세는 인세라 합산과세 하는데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세대별 합산이다, 개인별 합산이다. 개인별 합산, 부도 따로따로 개인별 합산이고 법인이나 단체는 또 종부세 납세무자가 될 수 있는데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을 때 모자법인 합산합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모자법인 관계에서도 법인별 각각 법인별 합산입니다. 종부세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부과하고요. 종부세 과세 대상 다시요. 어떤 게 종부세 대상입니까? 두 가지인데 어떤 거? 종부세 대상은 어떤 거예요? 두 가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고 종부세 대상은 어떤 겁니까?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 주택에 별장은 포함해 제외하고 이미 재산세 골과세 했으니까 고급택은 어떻게 하고? 포함하고 종부세가 되고 토지, 모든 토지인데 이 세 개 유형으로 나눴었어요. 재산세에서. 그럴 때 별도나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고 분리 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아니고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 이런 거 아니에요. 고급 오락장, 골프장 토지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자, 건축물, 상가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입니까? 아니요. 공장용 건축물은 대상입니까? 아니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요? 아니요. 어떤 건축물이든 하여튼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네, 분명히. 그 다음에 선박항공기도 아니고요. 별장 아니고 분리상 토지 아니고 주택, 전국인 주택을 합산할 때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어떤 거? 임대주택,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뭐 아직은 달달 못해도 괜찮아요.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등록 문화재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를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과다보유욕제, 투기욕제해서 부동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데 이런 거는 과다보유욕제면 안 되겠죠? 종부세 합산해서 배제시킵니다.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그러면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가 합한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종합합산 대상 토지 종부세 납세무자는 공시 합한금액 얼마? 5억 원 초과하는 자. 나대지 잡종지라 단위가 작다니까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고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 표준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은데 주택분 같은 것만 좀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 6억 원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려요. 여기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무조건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같으면 공시 합한 금액에서 얼마?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을 빼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9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80% 곱한 금액입니다. 토지분은 뭐 똑같은 구조예요. 공시 합한 금액에서 뭐 5억 공제하고 공정시장 80% 곱하고 공시 합한 금액에서 80억 공제하고 공정시장 80% 곱하고 아직은 정확히 몰라도 괜찮아요. 세율은 종부세는 그냥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부가징수 원칙 정부 부가가세 하는데 그러니까 종부세는 부가가세 방법으로만 징수한다 그러면 틀려요. 원칙은 부가가세 하는데 납세무자 고지서 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도 고지서 보낼 때 납부기한 개시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급해 줘야 되고 종부세 신고납부 했습니다. 고지서 통해 버리고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돼? 언제까지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종부세는. 자, 그 다음에 종부세 여러분요. 물납, 분할납부는 금방 다 했고요. 부가세도 뭐 종농이 다 했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자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소득세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꼭 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말 분위기 편승해가지고 안 올까봐 지금 마음이 좀 신경 쓰이는데 꼭 오시고 다음 주에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